영범씨, 네.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무슨 옵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사실 옵션이야 풀옵션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GV70을 산다 했을 때 옵션 가격 하나하나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옵션을 많이 넣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옵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옵션은 안전 옵션이에요. 전방 추돌 방지랑 차선 이탈 경보,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옵션들인데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할 차량의 연식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인지 유지 장치인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도 들어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 LF 소나타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때 연식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많이 넣거나 그럴 만한 연식은 아니에요. 근데 옵션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앞차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차선은 이탈 경보 장치예요. 핸들이 간섭을 해주진 않습니다. 현대 기아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2단계는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즈 소나타 아니면 그랜저 IG 17년식 18년식 정도가 되겠죠. LKAS라고요. 핸들 조향까지 해주긴 하는데 이탈 방지 보조예요. 졸음 운전은 하면 안 되겠지만 꼼뻑하면서 이제 넘어갈 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랜저 IG도 19년식부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19년식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맞춰서 잘 가게끔 해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전 신형 차량들 있죠. 저쪽으로 가보실게요. 지금 나오는 그랜저, K8 이런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런 급부터는 HDA2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능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기서 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만 딱 켜주면 차선을 알아서 이동해주는, 뒤에 차가 있는지 앞에 차가 있는지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가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그 기능이 있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있어도 처음에 차 샀을 때 신기해서 한 번, 두 번 써보다가 실질적으로는 좀 실용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차선을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HDA2까지는 옵션을 넣으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랑 차선 유지 보조, 이탈 경보 장치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보험 할인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보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고속도로를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험료를 거의 한 100만원 정도를 내는데 여기서도 1년에 8%, 한 1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옵션이 필요가 없다 하셔도 옵션 가격이 신차에서는 뭐 100만원, 사실 10년 정도만 타면 그거는 그냥 뽕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간혹 고속도로를 올라가거나 긴급한 상황에 차가 한번 도와줬다, 그럼 옵션 값은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탑 1,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에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오토홀드가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주차할 때 풋브레이크로 요거 하기 귀찮아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돈을 100만원씩 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토홀드 때문에 옵션을 등급을 높여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마트 주차장 빠져나갈 때 있죠. 오르막길에서 잠깐 앞에 차 때문에 정차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 기능이 없으면 차가 살짝 뒤로 밀렸다가 나가거든요. 그럴 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토홀드가 있으면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릴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행하실 때 시내 주행의 빈도가 많고 신호 대기를 많이 한다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신호 대기 중에도 드라이브에 놓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떼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차에는 있는데 이렇게 없는 차량을 가끔 타다 보면 있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탁 떼버려서 차가 앞으로 나가는, 이렇게 좀 깜짝 놀라는 상황도 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있던 분들은 사실상 없는 차는 거의 타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토홀드를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치 옵션 아니야? 이런 걸 왜 추천해?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차예요. 이게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저는 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차를 타면은 내 차 속도가 얼만지 나도 모르게 막 과속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진다.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하고 앞을 보게 되면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 하는지 우회전 하는지, 과속 카메라는 몇백 미터 남았고 몇 킬로인지 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옵션 있죠, 스마트 크루즈랑 연동을 하게 될 경우에 앞차 간격이 얼만지, 차는 차선 유지 보조가 잘 되고 있는지, 사이드 미러에 나오는 후측방 감지 센서도 표기를 해줘요.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지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신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만 따로 두고 보면 100만원 정도의 옵션 값어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랜저만 봐도 98만원을 추가를 해야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을 수가 있고요. G80 요즘에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를 넣어야 대부분 들어가긴 하지만, 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게 과연 필요할까? 나한테 맞을까?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저는 중고차 딜러잖아요. 신차 때 100만원짜리 옵션이었다고 하더라도 중고차는 어느 정도 감가가 쭉 되잖아요. 그랜저 IG 4천만원짜리 차가 지금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2천만원 전후로 떨어진 것처럼 옵션가까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차량은 꼭 구매를 하셔라, 좀 항상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세 가지 말고 더 추천할 건 없어요?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긴 하는데요. 감가될 것도 생각해서 나는 신차로 살 건데 나중에 중고차 방어가 잘 되는 썬루프를 넣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썬루프 있는 차를 타잖아요. 1년에 2번밖에 안 열기 때문에 기분 한 번 낼 정도의 옵션인데 그게 거의 10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없는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항상 굳이 썬루프 있는 차를 찾으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어라운드 뷰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반떼를 타다가 재정 상황도 괜찮아졌고 그랜저로 넘어가시는 분들, 수입차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급이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커지니까 주차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닐까? 어라운드 뷰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라운드 뷰는 주차할 때 차선 맞추기 위해서 밖에는 사실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라운드 뷰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차량을 처음에 구매해서 적응 기간에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쓸만하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운전자가 차 폭감에 익숙해지고 맨날 다니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어라운드 뷰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근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금액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 차량이면 괜찮았는데 어라운드 뷰를 선택하기 위해서 등급을 높여서 차량 가격이 200만원, 300만원 이상이 차이 나게끔 할 필요는 없다. 한 달, 길면 3달 안에 차 폭감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주차하는 데는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음 차는 꼭 통풍 시트 넣고 싶은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나요? 요즘에 나오는 신차, 경차부터 해서 모닝, 레이, 캐스퍼 이런 것들도 옵션 넣으면 다 통풍 시트 들어가거든요. 아반떼급만 해도 웬만한 깡통이 아닌 이상 요즘에는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이시는 이런 LF 소나타다, 아니면 그랜저 HG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있는 차량을 찾기가 조금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10대 중에 통풍 시트 있는 차량이 3대 또는 많으면 4대 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사고 싶은 차가 LF 소나타인데 통풍 시트를 찾는다 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풍 시트 하나만 30만원 주고 신차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등급이 올라가야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랑 묶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풍 시트 하나만을 보고 하면 나머지까지 딸려오는 그런 옵션 장난질 때문에 차량이 많이 비싸진다 봐주시면 되는데요. 통풍 시트가 제가 모닝을 탔었을 때에도 정말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통풍 시트 너무 갖고 싶다, 통풍 시트 때문에 차 바꾸고 싶다 한 적이 많았는데, 쿠팡에 통풍 시트, 네이버에 통풍 시트 검색하시면 시가잭에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치형 시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5만원, 6만원 밖에 하질 않아요. 그런 거를 잠깐 쓰고 겨울에는 어차피 안 쓰니까 트렁크에 잠깐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아니면 난 절대 안 됩니다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옵션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런 대안책도 있다 찾아봐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장거리를 뛰든 단거리를 뛰든 시내 주행만 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쓸만한 옵션들이기 때문에 요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운전자가 많이 바뀌는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필요하거나 아이들이 너무 원해서 썬루프가 필요하거나 또는 우리 집 주차장이 너무나도 좁아서 어라운드 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좀 특수한 경우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주행 환경에 따라서 난 무슨 옵션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